오늘 리뷰할 만년필들은 아마 입문용 만년필로 많이들 보셨던 모델들일 것 같아요. 9개 모델이고요. 마지막에 크로스 모델 2개는 F촉, EF촉 이렇게 두 가지를 놓아서 총 10구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만년필들 중에서도 입문용으로 혹은 실제 필기하는 주력기 용도로 사용할 만한 모델은 일단 하나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순서가 카이코부터 크로스, 베일리 라이트 모델까지 쭉 정리되어 있는데 가격 순은 아니고요. 이쪽 비추하는 만년필에서 추천하는 만년필 순서대로 놓은 거예요. 제가 3주 동안 이 디아민 셔우드 그린이라고 잉크 흐름도 적당하고 물기도 적당한 잉크를 넣어서 이 펜들을 전부 사용을 해봤고요. 노트는 3가지 특성을 가진 노트에 사용을 했어요. 첫 번째 노트는 창남북이라고 이 한 권에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중국산 노트, 이전에 소개를 드렸던 노트고요. 이 노트의 특징은 잉크 흐름이 아주 넘치는 펜촉의 그 흐름조차도 잘 받아주는 정도로 탄탄한 번짐이 없는 그런 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모에 리버 노트의 거친 표면 느낌을 가진 그런 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필, 흐름이 박한 만년필을 하고는 궁합이 맞지 않는 노트이고요. 이거랑 정반대로 이제 필감이 훨씬 부드럽게 표현이 되면서 흐름이 박한 만년필 펜촉도 대체로 흐름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매끄러운 표면감을 가진 페이퍼 아이디어라고,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추천했던 노트예요. 그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토모에 리버라는 고급지 노트에 필기를 해봤어요. 토모에 리버도 아까 창남북하고 마찬가지로 잉크 번짐이 없는, 흡수력이 거의 없는 그런 표면감을 가진 노트예요. 토모에 리버도 부드러운 필감을 훨씬 더 버터 필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세필, 가는 촉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그런 노트예요. 이렇게 특성이 다른 3가지 노트에 3주 정도 거의 매일매일 열심히 사용을 해보고 이 만년필들의 순위를 매긴 거고요. 카이코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카이코 스포츠라는 이름의 모델인데, 이 만년필은 몽당연필처럼 짧고 귀여워요. 그리고 가볍고 가격대는 3만원대 정도일 거예요. 그냥 보기에 다른 만년필들의 투박함과는 좀 다르죠.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다, 조금 더 여성스럽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 화이트에 금장 장식으로 된 걸로 구입을 했어요. F촉 사용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소재가 조금 많이 싸구려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디자인은 참 예쁘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캡을 열어서 뒷부분에 돌려서 또 고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얘는 립마름이 딱히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어요. 오래 놔두면 약간 립이 마르는 것 같긴 한데 며칠, 일주일 이 정도로는 립이 마르지 않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길이감이나 무게감 이런 것들은 필기하기에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만년필이에요. 그런데 얘는 예쁜 걸 떠나서 필감이 진짜 1,000원짜리 다이소 만년필만도 못한 수준이거든요. F촉인데도 흐름이 박하고 펜촉 끝으로 힘이 계속 이렇게 더 집중이 돼요. 그래서 필기가 하나도 편하지가 않아요. 잉크 흐름이나 차라리 좀 좋다면 그냥 부드럽게 쓰는 맛이라도 있을 텐데, 저는 이걸 똑같은 펜촉으로 그 상위 모델인 스튜던트 모델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EF촉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 F촉이고 쓰다 보면은 성질 배릴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카이코는 2개를 써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쳐다도 안 보는 브랜드가 됐는데, 제가 사용해본 3개 노트 중에 페이퍼 아이디어 노트는 그나마 흐름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써도 필감이 진짜 너무 구렸고요. 토모에 리버에 썼을 때 그나마 잉크 흐름이 나아진다고 느꼈으나 이게 필감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카에코 만년필은 진짜 내가 예쁘니까 그냥 소장용으로 하나 정도 내 펜 케이스 안에 보관하면 좋겠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실필기용으로는 절대로 구입하지 말아야 할 만년필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만년필은 프레이저라는 플래티넘 만년필인데요. 얘는 이제 한정판으로 컬러가 약간 좀 다르게 나와요. 이 만년필도 3만 원 정도 했어요. 요것도 구입하지 않아도 좋은 모델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그 2,000원, 3,000원대면 구입할 수 있는 플래티넘 프레피하고 똑같은 만년필이거든요. 바디의 컨디션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2,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프레피를 3만 원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저는 같은 펜촉 쓰는지 모르고 구입했는데 받아서 보니까 프레피하고 똑같은 펜촉을 쓰더라고요. 두 개가 호환이 돼요. 펜촉이 망가지면 앞부분만 이렇게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장점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프레피 필감이 2, 3천 원짜리 치고 괜찮다는 거지 이 필감이 모든 만년필들보다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레이저 한정판에 혹해가지고 구입하지 마시라고 한번 보여드렸어요. 다음으로 라미 알스타 모델인데요. 요것도 구입하지 않아도 좋을 만년필이에요. 왜냐면 얘는 라미 사파리하고 똑같은 만년필이거든요. 바디 소재만 알루미늄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라 사파리보다는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그래봤자 사파리 필감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파리는 제가 이전에도 추천하지 않는 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년필 이것저것 안 써봤을 때 사파리 써보면 부드럽다, 필감 괜찮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것보다 조금만 다른 느낌의 괜찮은 만년필을 만나면 라미 사파리는 아예 꺼내도 안 보게 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알스타도 마찬가지. 그래서 둘 다 입문용이라고 해도 우리 돈 아까우니까 사보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만년필 파버카스텔이라는 브랜드의 에센시오라는 모델인데요. 얘도 38,000원인가 4만원 미만 가격에 구입을 했었는데 얘도 필감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1,000원짜리 만년필보다는 좀 쓸만해요. 그런데 이제 같은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만년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필감이 절대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흐름이 좋다고 하기도 뭐하고 박하다고 하기도 뭐하고 일단 펜촉은 그렇게 굵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EF 촉을 가지고 있는데 창남북에 썼을 때는 엄청 흐름이 박해서 더 쇠필로 써줬고 페이퍼 아이디어 노트에서는 약간 더 굵게 표현되기는 해요. 그치만 필감이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요. 토모에 리버에 썼을 때도 흐름도 보통이고 가늘긴 하지만 필감이 뭐 엄청 이 노트에서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감이 애매한 것들은 굳이 사보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모델은 쉐퍼 100하고 쉐퍼 300 모델인데요. 제가 처음에 쉐퍼 300 구입했을 때 1차로 충격을 받았던 건 너무 무거운 만년필이라서였어요. 필기구라고 믿어지지 않는 무게. 진짜 묵직하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건 캡을 벗겨서 캡을 내려놓고 이제 바디만 잡고 쓰면 엄청 막 부담이 가는 정도의 무게는 아닌데 살짝 묵직하다 정도의 느낌이 있었고요. 잡고 쓸 때 제가 이제 손이 큰 편인데도 그래도 좀 편안한 느낌으로 그립감을 줬고 필감도 나쁘지 않았어요. 잉크 흐름도 괜찮았고 하지만 이것보다 상위 모델을 만났을 때 얘를 다시 꺼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잊혀지기 쉬운 필감이더라고요. 이제 쉐퍼 100 모델은 이거 약간 여성용으로 나온 것처럼 크기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얘가 이제 좀 더 가볍고 더 가늘고 작은데 펜촉을 똑같은 걸 쓸 줄 알았더니 펜촉이 다르더라고요. 단지 디자인만 다른 게 아니라 필감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똑같이 F촉인데 제가 이거는 뽑기를 잘못했나 라고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잉크 흐름이 조금 불안정했었어요.
쉐퍼 100은 잉크가 넘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써본 만년필 중에 유일하게 쉐퍼 100만 지금 이 잉크가 번짐이 심하게 발생할 정도로 잉크 흐름이 너무 좀 넘쳐났어요. 노트 특성하고 펜촉이 안 맞는 거예요. 보시면 똑같은 펜촉으로 똑같은 잉크를 넣어서 썼는데 이렇게 굵기 차이가 많이 나요. 페이퍼 아이디어 노트에 썼을 때는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야 라고 느꼈는데 창남북하고 요 토모에 리버 노트에 썼을 때는 잉크 흐름이 좋은데 노트가 그걸 잘 받아주니까 오히려 글씨 쓰기에 조금 더 재미있고 필감도 부드럽고 필기하기에 참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쉐퍼 300보다 가볍고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적당해서 바디 컨디션으로만 본다면 100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델은 입문용으로 많이 쓰는 파이로트 프레라라는 모델이고요. 크기는 캡을 뒤에 끼웠을 때 그냥 손 큰 사람도 쓰기 적당한 크기가 돼요. 근데 이 만년필은 입문용으로 분명히 괜찮은 만년필인데 제가 추천할 정도는 아니라고 느끼는 게 얘는 좀 많이 가벼워요. 그래서 필기를 조금 급하게 빠르게 할 때는 글씨가 거의 지렁이처럼 날아가는 수준? 그렇게 좀 가볍게 필기가 되는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입문용으로는 상당히 가볍고 새필임에도 또 부드러운 필감이고 그래서 이 만년필은 입문용으로 가볍게 한번 써보시기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프레라 모델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릴 모델이 똑같은 파이로트에서 나온 코쿤이라는 모델인데요. 저는 이 코쿤은 지인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일본에 출장 갔을 때 내수되는 만년필을 구입을 해온 거고 이거는 이제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을 한 거라서 펜촉에 각인되어 있는 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느꼈는데요. 필기를 해봤을 때 필감은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좋을 정도더라고요. 차이점이라면 얘는 상당히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이고 얘는 이제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철제 소재라 많이 가볍고 얘는 약간 살짝 묵직하고 근데 이 무게가 묵직하다고 할 정도 무게감은 아닌 것 같고요. 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벼운 거거든요. 글씨를 쓸 때 무게 중심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얘는 글씨를 쓸 때 많이 가벼워서 손 자체가 부담은 안 되지만 글씨도 뭔가 딱 받쳐주는 중심이 없는 느낌이고 코쿤은 그래도 바디의 무게감 때문인지 좀 더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새필촉이기 때문에 창남북 같은 노트에 쓸 때는 흐름이 감소하는 느낌이라서 살짝 좀 필감이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토모에 리버에 쓸 때도 좀 마찬가지로 잉크 흐름이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도 새필인데도 부드러운 필감을 가졌고 그러면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를 잘 살려줘서 쓰기에 아주 나쁜 만년필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둘의 필감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무게중심 부분에서 저는 프레라보다는 코쿤 모델이 조금 더 낫다라고 느꼈고요. 그럼에도 코쿤 모델의 단점이 있다면 얘가 약간 끝부분이 시가형으로 양쪽이 가늘어지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캡을 뒤에 끼우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면 손이 작은 분은 상관없으실 수 있는데 손이 큰 제 경우에는 이 뒷부분이 뭔가 탁 안정적으로 이렇게 힘을 받쳐주지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얘가 약간 위로 뜨면서 이 부분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필기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캡을 뒤에 씌우고 쓰면 그런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감소하는데 필기를 하다 보면 캡이 뒤로 슬슬슬슬 빠져요. 완전히 딱 고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도 조금 불편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어요. 크로스 베일리 라이트라는 모델은 제가 이전에도 추천한다는 영상을 단독으로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만년필은 상당히 쓸만해요. 10만 원 미만 선의 만년필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든다, 정말 괜찮다라고 느낄 정도의 필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EF 촉으로 이 모델을 48,000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얘가 작년부터 할인을 막 하더니 10,000원대로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할인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또 할인율이 뚝 떨어지면 다시 정상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단종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할인하고 있을 때 빨리 하나 겟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펜 쪽의 끝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새 부리처럼 모아져 있는 느낌이라서 필기를 할 때 이 펜 쪽 끝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필감의 느낌이 생각보다 상당히 색달라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만년필들하고는 필감 자체가 약간 남다르다. 아, 얘는 약간 다르네. 근데 그 필감이 절대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느낌이었고요. 지금 이게 F촉이고 이게 EF촉 쓴 건데요. F촉은 좀 더 굵은 촉의 느낌이 나죠. EF촉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글 쓰기에 적당하다라는 굵기의 느낌이고요. 뭐 창남북에 썼을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F촉인데 F촉의 굵기도 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이제 좀 가늘어졌어요. 오히려 이 노트에는 F촉이 좀 더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모에 리버에 썼을 때도 F촉을 쓸 때가 조금 더 굵기라든지 필감의 부드러움, 잉크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더 편안하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고요. 주로 사용하시는 노트의 특성을 이제 판단해 보시고 F촉이 나을지 EF촉이 나을지 선택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일리 라이트는 굉장히 가벼워요. 프레라 무게보다 살짝 더 무게감이 있는 편이고요. 뒤에 캡을 끼우고 쓰기에도 편안해요. 무게가 절대 무겁거나 부담되거나 그런 무게가 아니고 캡 끼우고 나니까 오히려 무게중심이 좀 더 안정감 있어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캡을 끼우고 쓰는 거를 좋아하고요. 이 만년필도 보니까 안쪽이 나사식으로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세척할 때 진짜 잘 건조시키고 나서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 나사식으로 돼 있는 이 캡의 단점을 모를 때 이걸 막 사용했던 터라 이 오래 쓴 회색 만년필에는 약간 녹이 슬었더라고요. 필감이 조금 다른 만년필에 비해서 조금 색다른 맛이 있고 필감이 부드럽고 재미가 있으니까요. 얘 정도는 입문용으로 사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추천했던 홍디안하고 좀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크기 같은 경우는 홍디안 N1 N1S 모델 요거 필스톤 필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N1 모델이 이 크로스 베일리 라이트보다 굵기라든지 크기의 차이가 좀 있어요. 더 커요. 훨씬 크고 그래서 손이 큰 분들은 이거 쥐면은 오히려 더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무게감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홍디안이 살짝 더 무거운 느낌이에요. 손이 좀 많이 작다 아니면 학생분들 쓰시기에는 홍디안보다는 베일리 라이트가 좀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필감을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크로스 베일리 라이트도 상당히 좋은 필감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홍디안의 필감이 훨씬 더 낫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잉크 흐름 부분에서도 똑같은 EF 촉끼리 사용을 해도 흐름이 홍디안이 더 좋다라고 느꼈고 둘 다 부드러운 편인데 그럼에도 홍디안의 EF 촉이 훨씬 더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굵기 같은 경우는 크로스 베일리 라이트의 EF 촉이 홍디안 EF 촉보다 살짝 더 가는 느낌이 있고요. F촉도 거의 비슷한 굵기감으로 느껴지는데 그래도 홍디안 F촉이 살짝 더 두꺼운 느낌. 그러니까 잉크 흐름이 크로스 베일리 라이트 F촉보다 홍디안 F촉이 훨씬 더 잉크 흐름이 좋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앞서 보여드린 만년필이 거의 20구가 넘는데 그 중에 추천할 만한 만년필은 딱 지금 보여드리는 두 종류 만년필밖에 없었잖아요. 구입을 두 개 다 해보실 거라면 이왕이면 홍디안은 EF 촉
그리고 베일리 라이트를 F촉 이렇게 구입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그리고 이 추천 만년필들의 CPL 영상은 이 다음 영상에 제가 별도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다음번에는 트위스비 에코 만년필만 다룰 건데요. 에코 만년필 제가 지금 EF촉, F촉, M촉, B촉 이렇게 4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리뷰를 남겨볼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